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눈 내리고 또 그래서 좀 빠지신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 눈이 뭐 많이 온다고 하더니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449페이지 여러분 펴시고요. 재산세 납세무자, 자 여기 볼 텐데 보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취득세 납세 절차를 배웠는데요.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죠 여러분? 신고 납부하는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 것이냐.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요. 며칠이요? 60일 이내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언제까지요? 증여로 취득했을 때도 언제까지? 60일 이내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도 60일 내. 그 다음에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니에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언제? 6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는 거. 상속 개시일로부터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죠. 그 다음에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언제까지? 9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요. 여러분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하는데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합니까?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원칙 기간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취득세하고 달리 등록면허세는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는 게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돈 빌려주고 돈 떼일까봐 마음 급한 사람이 빨리 오게 돼 있다고 그랬죠? 안 오면 자기만 손해고. 전세권 설정 등기, 뭐 전세금 떼일까봐 마음 급한 사람이 기간 안 정해놔도 빨리 오게 돼 있죠? 그래서 등록관세 입장에서는 그냥 지자체 등록면허세 영수증 있으면 해주고 없으면 안 해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기간이 있다 없다? 없고 언제까지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원칙 기간 나면 안 되고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이제 지금 그건 안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도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다 그러면 취득일부터 60일 그 신고 납부 기간 내에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한 후 30일 내 신고 납부한다.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그럼 틀려요. 취득세도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는 거예요. 주의하고. 그 다음에 이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가산세가 적용돼요. 자, 그럴 때 일반 가산세는 뭐 똑같습니다.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취득일로부터 60일이요. 그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신고불성실 가산세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미달 납부한 금액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일 올해까지는 0.03%고 내년에 개정될 예정이죠. 0.025%로 0.025%씩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입니다. 그래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해서 합한 게 가산세입니다. 등록면허세도 원칙적으로 똑같습니다. 근데 취득세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을 때?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액 몇 프로요? 80% 중과산세. 여러분 다 까먹었네.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자, 취득세 대상 물건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해? 매각까지 했다. 그럼 조세 포탈하려고 작정한 거잖아요.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액 몇 프로? 80% 중과산세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이런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자기 등록면허세를 지자체 안 내고 와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등록관서에서 등기 등록을 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사라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우치와 친구들, 차태현, 유희 뭐 이런 애들은 도술 써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웠고 취득세는 그 다음에 또 우리가요 취득세는 면세점 규정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산출세액이에요? 아니면 취득 가격이에요? 면세점 판단 기준이 취득 가격이에요. 취득 가격이 얼마요? 50만 원 미만이에요 이하예요? 일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다. 취득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 금액을 과세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취득세 면세점. 근데 등록면허세는 이런 면세점 규정, 또 재산세에 있는 소액징수 면제 규정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오히려 부동산 등기할 때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왔다. 얼마 받는다? 6,000원 납부하게 한다. 그래서 뭐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했더니 예를 들어서 4,800원 계산됐다. 얼마 납부하게 합니까? 6,000원 납부하게 한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의 세금 받겠다. 그래서 최저한세 규정이 있고 이런 면세점이나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그 다음에 또 우리 취득세 부가세목은 뭐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입니다. 등록면허세 부가세목은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근데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자 농특세가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액의 20%로 이제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면받은 게 없어도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세액이 없다 그러면 뭐만 지방교육세만 부과됩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지방교육세만 부과되고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이제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농어촌 특별세도 부과됩니다. 뭐 아직은 뭐 부가세 뭐 모두도 괜찮고 다음 순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외울 거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과세 주체는 특광도입니다. 줄여서 특광도, 특별시광시도. 등록면허세는요? 등록면허세는 구도고.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 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되니까 뭐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사실주의, 실질주의 과세합니다.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하게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하고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돼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자 이런 거였어요. 지자체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를 했는데 등기를 하려고 하다가 어쩌다가 못했어요. 그랬을 때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고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환부해준다 안 해준다? 에? 제가 한식 뷔페 얘기해 드렸죠? 밥 못 먹었어요. 밥솥 열었더니 밥이 없어. 그래서 나올 때 그냥 나와야 돼? 돈 받고 나와야 돼요? 받고 나와야지. 등록면허세, 자 지자체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했는데 등기를 못했습니다.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준다 그랬습니다. 밥 못 먹었으니까 돌려받고 나와야죠. 등기 없으니까. 근데 절차 정당하게 등기 등록이 되고 또 등록면허세도 그 전에 신고 납부했습니다. 근데 애초에 얘네들 사이에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서 등기가 말소되는 그런 경우에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그랬습니다. 밥 먹었죠? 오곡밥 얘기했죠? 아무리 뒤져봐도 사곡밥. 아줌마 아니구나 사장님 막 이러면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밥 먹었으니까 안 돌려주고 그래서 등기가 됐다. 그러면 절차만 정당하게 등기 되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요. 납세 의무자 누가 되느냐?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예요. 사실상 취득한. 제가 요거 비교해서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에는 그 비교가 돼 있죠, 대충? 취득세, 등록면허세 아마 비교가 돼 있을 것인데, 제가 일단은 하여튼, 요거 말로 하겠습니다. 다음 순환에는 또 정리도 해드릴게요. 또 판수하면서. 오늘은 그냥 말로, 이번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했어도 사실상 취득한 자인데, 근데 등록면허세는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의 권리자를 말하여 사실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해요.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외관상의 권리자라는 것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냐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지고 그 절차만 정당하게 등기되면 그 명의자에게 부과한다 그런 얘기예요.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 여러분들 그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러면 말로 한 것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번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취득세하고요. 그 다음에 쭉 편하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등록면허세하고 비교 한번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 얘네들 과세 주체를 비교해 보면요. 과세 주체. 취득세는 과세권자 누구라고요? 특광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입니다. 특광도고요. 좀 너무 멀리 갔나 보다. 자,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는 과세주체 누구라고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고,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주체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성격을 한번 비교해보면 특징 성격이요.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한다?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형식주의 과세한다. 그래서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한다. 이런 거. 그래서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이제 안 따지고요. 자, 그래서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서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돌려준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얘네들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그러면 보세요.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취득세는 사실상 원칙적으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한 자 또는 양수인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공무상 취득자 아니죠.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예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고,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고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 자, 요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 자, 보시면 과세 표준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쪽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또 취득세하고 등록세 계속 비교해 드리면, 자, 과세 표준이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 의무자가 과표를 결정해요. 자, 과세 표준을. 그럴 때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원칙 신고하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도 원칙 신고하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가.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되는데 어떤 때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뭐하게? 낮게 미달하게 신고되면 뭘 과세 표준한다? 시가 표준액.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객관적인 취득은 시가 표준액 1억짜리인데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7천만 원에 취득했다. 뭘 과세 표준해요? 7천만 원. 이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취득 당시 가액이죠. 취득 당시 가액인데, 그죠? 예.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이다. 이거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나 감각, 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이 됐다. 뭘 과세 표준합니까? 등록면허세는 취득 당시에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을 통해서 1억 2천만 원이 됐다. 뭘 과세 표준합니까? 1억 2천만 원.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그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그랬잖아요. 시험에 몇 번 나오는데, 여러분들. 자,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취득 당시 또는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표준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세율은 뭐 자세한 거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세율 이번 순환은 세율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해요. 등록면허세도 비례세율이에요. 세율 구조가. 근데 다만 등록면허세는 말소등기 변경등기의 경우는 말소등기 변경등기 건당 6,000원. 그래서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니까 뭐도 적용돼? 정액세율도 적용된다. 이런 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취득세 등록면허세요. 자, 납세지는 당연히 세금 계산했어요. 그러면 납세지는 당연히 부동산 등기할 때 부동산 소재지, 물건 소재지요. 자, 취득세. 자, 부동산 취득했다. 어딜 납세지로 한다? 부동산 소재지. 주소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어딜 납세지로 한다? 역시 부동산 소재지, 물건 소재지요. 이러고. 하여튼 그래서 이번 29회 시험에도 나왔지만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할 때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등록권자 주소지이다. X입니다. 지방세는 납세율이 어디다? 물건 소재지. 이거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우리 신고 납부하는데 신고 납부 기한을 보면, 자, 취득세는
금방 아까 다 했네.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증여 포함해서, 증여로 인한 취득도 포함해서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 포함해서 60일. 자,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상속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자,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몇 개월? 9개월 내 신고 납부하고 이런 것들. 근데 등록면허세는 자, 좌우지간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상속증여 포함해서 원칙으로 기간 나면 안 되고 등록하기 전까지 이런 거 했었고요. 네, 상속하기 전, 상속증여세도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도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해서 등록하기 전까지 기간 나면 안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우, 엄청 덥네요 지금 아내가.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 했고, 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면세점이요. 면세점. 취득세는 면세점 적용됩니까 여러분? 금방 아까 복습했는데 여러분들. 면세점 적용되죠? 세금을 면해 주는 거. 취득세는 면세점 취득가격 얼마? 50만 원 이 과세전에다 적용되잖아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 안 되고 수수료적 성격의 주세라 공짜로 등기 등록을 안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소액징수면제 있잖아요. 조세 총론에서 배우는데, 자, 이거 산출세액이 일정 세액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 건데, 재산세 같은 애들이 고의소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들? 재산세 분명히 했을 건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소액징수면제, 고의소 장당 세액 얼마?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생각이 안 했다는 표정인데 여러분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언제 했냐 이런 표정인데, 안 했나? 여기 없구나. 죄송합니다. 없구나. 맞다. 이게 없구나. 예. 자, 이거 기본서에 있는데 맞아요. 요 인문서에는 없네요. 자, 그러면은 요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부가세를 보시면 부가세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돼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가 원칙적으로 부과되고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감면세액이 있을 때만 그럴 때만 이제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뭐 이런 경우에요. 자, 여러분 저를 봅니다. 등록면허세 우리 그 등록에 있잖아요. 등록에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 등록에 포함해요 제외해요.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디로 갔으니까? 취득세로 통합시켰으니까. 그래서 취득과 무관한 그 외 사항이 등록면허세, 자, 예전에 등록세 일부 취득과 무관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요 사항이 면허세하고 통합돼서 2011년도 뭐가 신설됐어요? 등록 면허세가 신설이 된 거고, 우리는 등록 면허세는 지금 면허분과 등록분으로 나눠지는데 우리 시험은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즉 등록분, 요게 우리 시험범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등록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어가지고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았다. 20개 시험에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이제 두 가지만 들어드렸는데, 취득세 면세점에 적용돼요.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 그러면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등록은 공짜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고, 그럴 때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또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 만료해요. 그럼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어요. 취득세는. 근데 등록은 공짜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럴 때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다. 자, 이런 것들 공부했는데 언제 공부했냐는 식인데 이거는 공부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등등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요. 자, 또 저를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다 받고 이제 보유 시에 부과되는 세금 재산세인데, 재산세는 세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재산세에서 여러분요, 재산세에서 얘는 원칙적으로 물세입니다. 그래서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주택,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 주택이 두 채 이상이다. 주택별로 각각 어떻게 한다? 개별 과세합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토지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세력 성격이 있어서 소유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그런 거였고, 재산세 보유세다 보니까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이고 재산세는 이때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합니다. 재산세 역시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실질주의.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 현황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인데 오늘 나 혼자만 복습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저 히터를 막 강하게 틀었나 보네요. 엄청 덥네요. 네, 자 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재산세 우리 과세 대상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 부과되느냐. 5가지 있었는데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토지,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입니다.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해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토지에 주택의 부속 토지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주택의 부속 토지는 포함해야 제외요?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주택과 함께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로 과세하니까. 주택은 항상 건물과 일정 면적까지 토지 가격을 하나로 공시가격 평가하고 과세할 때도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통합해서 과세한다. 그랬죠?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상가는 건물과 토지 공시가격 따로따로 평가하고 과세할 때도 건물은 건축물분 재산세,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따로따로 과세한다 그랬죠? 상가는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하고? 하나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포함해 제외해요. 포함하고 당연히 실질과세 원칙상 무허가 건물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다 부과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건축물에는 건축법상의 건축물,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시설 같은 시설물도 취득세 대상도 되지만 재산세 대상도 됩니다. 시설물도. 자, 목소리 높여서 대답을 하시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인데 별장도요 사치성 재산이라고 고율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 뿐이지, 자,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장도요. 그 다음에 선박항공기는 그냥 뭐 제목만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대상이 되는 이 토지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토지 유형 구분하는 거 제가 어떻게 하는지 소개해드렸죠. 재산세 토지는 뭐 농지 1000평, 나대지 1000평, 공장 용지 1000평, 면적 똑같다고 세금 똑같이 부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유형을 구분해서 과세하는데,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 별도 합산 대상, 종합 합산 대상으로 나눴습니다. 분리 대상은 또 뭐뭐로 나눴어요? 뭐뭐로? 저율 분리 대상과 고율 분리 대상 토지로 나눴고, 그러면 잘 봅니다. 농지, 생산 관련한 토지로서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야. 공장 용지는 어느 유형의 토지로 과세했습니까? 저율 분리 대상 토지로.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이런 건 대답해야지 여러분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그 다음에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로?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급 악장, 골프장용 토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고율 분리 대상 토지로 과세했습니다. 고율 그러면 이제 4%인데, 그래서 재산세는 세율은 저율 분리가 제일 낮고 그 다음으로 별도가 높고 그 다음으로 종합이 높고 그 다음에 고율 분리 대상 토지가 이렇게 세율이 높아집니다.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449페이지 제2절 납세무자입니다. 고개를 드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하시고요. 스트레칭 한번 하고. 아이고, 자, 봅니다. 반대로 돌리시고요.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아이고, 좋습니다. 아직은 보니까 제가 딴 데서는 이 보타이 나비 넥타이 딱 하고면 함성이 막 들리는데 별로 여러분 관심이 없구만. 저 누가 또 이거 매는 사람 있어요? 다른 교수님? 없을 거 거의. 그래서 가끔씩 제가 하는데 여러분들 분위기 전환하시라고. 그 다음에 한번 봅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이게 그 점점 패션이나 이런 게 변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는 제가 막 꽃무늬 있는 거 셔츠, 그다음에 빨간색 막 이런 거 셔츠, 그다음에 나비 넥타이도 잘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점점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요즘 점점 그 저 옷 입는 게, 여러분 좀 절 봐서 지금 요새 계속 절 봤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그 1년 올해부터 올해 작년부터 해가지고 특히 올해부터는 굉장히 옷을 보수적으로 입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제가 옷이 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들 그 맨날 똑같이 그 똑같은 그 막 저 보면 좀 뭐하니까 즐겁게 공부하시라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좀 변했습니다. 자, 여러분 449페이지 보시면 제2절 납세무자 있잖아요. 시험에 한 5년 계속 나왔다고 그랬죠? 계속 5년 나왔는데 29회 시험에서 요거 또 독립화 문제 나올 것이냐. 자, 그런데 하여튼 독립화 문제로 작년보다는 나올 가능성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중요하고 종합 문제 속에서는 지문 한 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자, 올해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만 나왔습니다. 근데 30회 시험에서는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무자 중요하다는 거 강조드리고, 자, 원칙적인 납세무자 봅니다. 양가로 1번이요. 재산세 일반적인 경우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요. 재산세는 항상 뭘 판단할 때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이에요. 6월 1일. 그래서 요거 과세 기준일 현재인데 시험에서는요, 이렇게 바꿔서 나온 적도 옛날 시험에 있어요.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만약에 7월 16일부터 7월 31일이 납기다 그러면 납기 개시일 현재, 납기 개시일이 아니라 언제라고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로 판단합니다. 과세 기준 6월 1일 현재. 또 밑줄입니다.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재산세 납세무자는 과세 기준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상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예전에 바꿔서 나온 적이 있냐?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이다. OX요. X입니다. 대장상의 소유자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공부상 소유자라는 얘기인데, 원칙은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보다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양가로 2번 보니까요, 공유재산의 경우, 공유재산의 경우에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요. 자, 공유재산은 여러분 공유 그러면 공동 소유의 줄임말이고 민법에서 배우지만 공유 그러면 항상 공유자들 지분이 있습니다. 지분을 항상 떠올려야 되는데, 자, 그럴 때 밑줄입니다.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지분권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밑줄이야. 그래서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무자냐? 지분권자. 자,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네요. 만약에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이 있는데 공유재산이 있다. 갑지분이 60%, 을지분이 40%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X입니다.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지분권자. 그러니까 지분권자 각자예요. 갑은 60% 지분에 대해서, 을은 40% 지분에 대해서 이 지분권자 각자가요 납세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분권자. 그래서 갑은 60%, 을은 40%. 근데 거기 보조단 옆에 보니까요,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요. 자, 이것도 밑줄입니다.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여기 보세요. 만약에 갑과 을이 공유하는 재산인데 지분의 표시가 없어요. 지분의 표시가 없다. 그러면 균등한 것으로 봐서, 갑과 을이 균등하게 공유하는 것으로 봐서 누가 납세무자냐? 지분권자 각자예요. 각각 50%씩 납세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공유재산 시험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땡.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에서 최연장자로 한다. 땡.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X입니다. 아무리 꼬셔 넘어가면 안 되고, 지분의 표시가 없을 때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 하여튼 공유재산은 좌우지간 누구다? 지분권자입니다. 그런 것들. 양가로 3번 다음에 또 알려드릴게요. 이건 다음 순환에. 02번 의제 납세무자에서요 봅니다. 01에서 언급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 현재 나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데, 양가로 1번에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동그라미 1번 밑줄인데요.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밑줄 쫙이고요. 어떤 얘기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는 금방 봤다시피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실질과세 원칙상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근데 예외적으로 지금 보니까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거를 보니까 권리의 변동이 있는데요.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이 있는데 이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있잖아요. 알 수 없을 때. 이럴 때는 공부상 소유자랍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인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란 사람이 있고 있는데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여기 자, 보여요 여기? 안 보여요? 자, 그럼 다시 얘는 일로 와서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 자, 여기 봅니다. 그 맨 앞자리에 그 단점이 그거구만. 또 이 각도가 또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매매를 하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예를 들어서 2019년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소유권, 을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어요. 자, 그랬을 때 당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이 될 것인지 매수인이 될 것인지 이런 거 판단할 때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느냐?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냐면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 소유자는 누구예요? 그렇지.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으니까 6월 1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는 매도인 갑입니다. 근데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으니까 자, 6월 1일 현재는 이거 누가 갖고 있어요?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넘겨받고 열쇠 딱 갖고 있으니까 누구 거예요? 을. 그래서 매수인 을이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그랬을 때 당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가 될 거냐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금방 보니까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라며요. 그죠? 금방 그랬잖아요. 원칙은 누구라고요? 사실상 소유자예요.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은요. 이런 게 지금 뒤에 나오는 건데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미리 살짝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잖아요. 이랬을 때는 이 공부상 소유자가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로부터 10일 이내 그러니까 6월 10일까지요. 이런 권리 변동 사실을 계약서 첨부해서요. 신고해 주게 돼 있어요. 이 공부상 소유자가.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그럼 공무원이 딱 보니까 등기는 아직 안 됐지만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으니까 6월 1일 현재 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매수인 을이네. 그래서 매수인 을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소유자가. 근데 자, 이제 요번에 보세요. 이렇게 권리 변동이 있는데 자, 과세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어요. 그럴 때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기준 6월 1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주게 되는데 이런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과세권자가 잔금 언제 치러지고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요? 공부상 소유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자, 어떤 얘기냐? 권리 변동 등이 있는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언제 잔금 치러 이런 걸 몰라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공부상 소유자. 저 매도인 갑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었냐? 권리 변동이 있는 경우에 권리 변동 사실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이다. OX예요. 권리 변동 등이 있는 경우에 권리 변동 사실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이다. OX예요. X입니다. 권리변동 사실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고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누구고? 공부상 소유자가 되잖아요. 또 최근에 28회 시험 때 나온 것이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에 권리변동 등의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이다. OX요.
X입니다. 힌트까지 줬는데 권리변동 등의 사실에 신고 여부와 신고가 없는 경우에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이다. 아니고 누구라?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대충 요 얘기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고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인데 또 하나는 이제 종중재산과 관련한 건데요.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인데 이제 신고 안 한 얘기에 요거 교재 보면서 요건 보겠습니다. 자, 교재를 거의 보시니까 동그라미 2번입니다.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에서 동그라미 2번.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들.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된 경우요. 저희 집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가까운 저희 문중재산인데 당수월은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경우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수임을 신고하지 아니했을 때는요, 과세권자가 이게 공부상 개인 명의로 돼 있어요. 실제는 종중재산이에요. 신고 안 했어요. 그럼 종중재산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누구를 납세무자로 하냐? 공부상 소유자. 그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럼 법령의 반대속으로 종중소임을 신고했다 그러면 종중소임을 신고했어요? 그럼 과세권자가 공부상으로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종중재산이네? 그럼 누가 납세무자? 종중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실질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종중이 납세무자가 돼요. 종중소임을 신고 안 했을 때는 누구고? 공부상 소유자. 종중소임을 신고했을 때는 누구고? 종중이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요, 나중에 볼 건데 넘기시면 450페이지 한 장만 넘겨보세요. 일단 재산세 납세무자 원칙과 예외에 대한 요 얘기가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450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니까 450페이지요. 양가로 3번을 한번 봅니다. 양가로 3번 450페이지. 매수계약자가 되는 경우인데요. 동그라미 1번. 국가, 지자체, 조합과 대쉬 끊습니다. 첫 번째 요건이에요. 첫 번째 요건. 반드시 국가, 지자체, 조합과 거래했어야죠. 자, 재산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대시 끊습니다. 두 번째 요건입니다. 그냥 매매계약이 아니라 국가 등과 뭐요?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입니다.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요. 자, 대시 끊고요. 그럴 때 누구를 납세무자로 하냐? 밑줄입니다. 매수 계약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자, 여기 어떤 거냐면 국가 등과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연부금을 다 치르기 전까지는 공부상으로는 국가 등의 소유겠지. 근데 매수 계약자가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이걸 인도받아서 자, 무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권리 변동이 자, 됐다고 봐가지고 누굴 납세무자로 하느냐? 매수 계약자예요. 국가 등과 연부 매매 계약 체결하고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자, 국가 등의 소유임으로 비과세한다. 이러면 틀려요. 바꿀 때 비과세한다고 바꿀 수 있는데 공부상으로는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리 변동이 됐다고 봐서 누굴 납세무자로 한다? 매수계약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양가로 4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요.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누가 납세무자냐? 수탁자예요. 밑줄이고 당연히 이런 것들.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무자로 본다. 자,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자, 여기를 봅니다.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있는데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합니다. 자, 믿고 맡기는 사람인데요. 갑과 을이 위탁자예요. 그리고 믿고 맡는 사람 병수탁자가 있습니다.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가 있어요. 갑이란 사람이 A 토지하고 A 다시 토지를 신탁했고요. 을은 B 토지를 신탁했어요.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이 신탁재산에 대해서 자, 재산세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고 금방 봤어요?
금방 봤잖아요. 누가 뭐 이런 건 대답할 수 있어요. 누가 납세무자로 봤어요? 수탁자. 그래서 이 수탁자가 납세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전에는요, 25회 시험 전에는 위탁자였어요. 신탁재산. 왜 그러냐면 등기 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세금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해라. 그래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서 얘 믿고 맡긴 것뿐이잖아요. 믿고 맡은 것뿐이고. 그래서 위탁자한테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래도 위탁자가 납세무자였었는데 재산세.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 위탁자가요, 자기 명의로 된 재산 다 신탁하거나 다 빼돌려 놓고요. 그 다음에 안 내고 세금 안 내고 버텨요. 그러면은 추징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탁자를 납세무자로 25회 시험 그때부터 개정이 돼서 이제 수탁자로 납세무자를 변경했습니다. 바꿨어요. 개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탁자가 한테 재산세 고지서 날라오면 자, 수탁자가 위탁자한테 알아서 세금 받아도 낼 거 아니에요. 안 줘? 그러면 알아서 이거 여기서 뭘 어떻게 해가지고서라도 다 세금 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굴 납세무자로 하냐? 수탁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다시 결론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자,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이요. 누가 재산세 납세무자다? 수탁자. 위탁자로 바꿔서 나왔겠죠? 두 번씩이나 바꿔서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순환부터 차차 이제 또 배워나가고요. 451페이지 제3절 과세표준 및 세율입니다. 재산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재산세 세금 계산할 때 이 과세표준과 세율도 항상 출제 1순위고 또 30회 시험에서 또 역시 과세표준과 세율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 먼저 과세표준이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 가액으로 하는데요. 이때 재산세 과세표준은 밑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데 여기가 포인트예요. 개인 법인 소유의 관계없이 항상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밑줄 쫙입니다. 요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냐? 재산세 여기 봅니다. 과세표준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드리면 이래요, 여러분들.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 가액인데요. 그 보유하는 재산 가액인데 자, 요거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이제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즉 과세 주체가 자, 재산세는 과세 주체 지자체 장이 요거 과세 표준을 결정합니다. 개인 소유 재산과 법인 소유 재산을요. 개인 법인 소유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자, 구별하지 않고 항상 지방자치단체 장이요. 무엇으로 과표 결정하느냐?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여러분 제가 취득세 할 때 얘기 드렸잖아요. 이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뭐냐? 항상 지방자치단체 장은 세금 계산할 때 무엇으로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는데 어떻게 시험에서 나오느냐?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에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으로 한다. OX예요. 법인 소유 재산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 아니에요. 뭐로 합니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개인 소유 재산과 과세표준 결정 기준이 다르다. OX예요. X입니다. 개인 소유 재산이나 법인 소유 재산이나 과세표준 결정 기준이 다르다. 틀려요. 똑같습니다. 뭐로 항상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또 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그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OX예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그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에서는 시가표준액 1억짜리인데 8천만 원에 취득했어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그러면 객관적 취득이니까 시가표준액 미달하더라도 그 8천만 원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아까도 복습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취득해서 갖고 있을 때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재산 보유세,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느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20년 전에 시가표준액 1억짜리를 8천만 원에 취득했어요.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든 말든 20년 동안 매년 그 8천만 원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재산세가 부과돼.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지.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재산세 과세 표준은 뭐로 결정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아나 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 여러분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좀 지워야 되겠네. 어쩔 수 없이. 자, 재산세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다만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보세요. 자, 다만 근데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긴 하는데,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긴 하는데, 다만 이 시가 표준액이 바로 과세 표준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반드시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해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곱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부동산 시장 동향이나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비율인데, 이게 현재 지금 내년에 바뀔 수 있어요. 2018년 지금 12월 현재 지금까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이게 토지 건축물 같으면 이게 70%고요. 주택은 요게 60%입니다. 현재. 자, 60%. 그래서 주택 그러면 이게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별장이든 고급택이든 무조건 주택은 60%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요. 어떤 토지가 있어요.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죠. 개별 필지에 대한 땅값, 개별 공시지가요. 개별 공시지가. 이 개별 공시지가가 1억 원인 토지가 있습니다. 10억이라고 써놨네. 1억인 토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의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과세 표준 금액은 정확히 얼마입니까? 시가표준액 1억이 바로 과세 표준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시가표준액 개별 공시가 1억이 바로 과세 표준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반드시 뭘 곱한다고요?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 70%. 그러니까 얼마? 7천만 원이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이 되는 겁니다. 시험에서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일 현재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OX예요.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일 현재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X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1억이 아니라 여기다 반드시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 70% 곱한 7천만 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주택의 경우에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주택의 시가 표준액인데, 이 개별 주택 가격이 1억 원인 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입니까? 그렇지. 요거 바로 1억이 과세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주택이니까 60% 곱한 얼마예요? 6천만 원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 네, 반드시 공정시장을 곱한다는 거. 그러면 또 질문 드릴게요. 옛날 기출됐던 질문인데, 재산세 과세 표준 결정 시에 시가 표준액의 뒷동네 저쪽 졸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저기는. 네, 고개를 들고 재산세 과세 표준 결정 시에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토지 주택에 한한다. OX예요. 보면서 대답해 보세요. 보면서 재산세 과세 표준 결정 시에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토지 주택에 한한다. OX예요. X입니다. 모두요. 건축물도 공정시장가액을 곱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선박과 항공기 있잖아요. 선박하고 항공기는요, 과세 표준은 바로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요. 요건 시가 표준액으로 해요. 얘는 공정시장가액을 안 곱해요. 곱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요 얘기 교재 이제 설명드린 거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보시니까 451페이지 양가로 1번 토지 건축물 주택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의 여기 밑줄이요. 첫 번째 줄 끝에 여기 시가 표준액의 밑줄. 그 다음에 시가 표준액의 밑줄이면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제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또 여기 밑줄이에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자, 그래서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토지건축물부터. 동그라미 1번 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토지건축물 밑줄입니다. 몇 프로요? 70% 현재. 바뀔 수 있어요. 내년에 중간에. 자, 주택은 몇 프로요? 60%. 요거.
곱한 금액입니다. 선박 항공기 과세 표준은 밑줄입니다. 자, 과세 기준을 현재 뭐로 합니까? 시가손해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정시장가에 필리는 곱한다 안 곱한다는 거 선박 항공기는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02번 세율인데요. 일단 쉬었다가 자 이어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